굶주린 나그네에게 깊은 산속에서 만난 기와집과 대궐 같은 잔치상은 구원의 손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밤 깊은 산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는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산자의 살귀가 되어 차려놓은 잔치, 그곳에 초대받은 나그네는 손님이 아니라 그들의 메인 요리일 뿐이니까요. 오늘 밤 유난히 허기가 지거나 어디선가 고소한 고기, 탄내가 흘러나온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당신이 침을 삼키는 순간 그들의 잔치는 시작됩니다. 조선의 야사집에는 깊은 밤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기괴한 연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그네들이 붉은 등불을 따라 이끌려 들어갔다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흉흉한 괴담의 시작점이죠.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고기 냄새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며 심연의 덫으로 발길을 인도합니다. 선비 윤학은 과거 길을 서두르다 그만한 치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사지가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던 찰나 사방을 뒤덮은 시린 안개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세가 험한 이곳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웅장한 대가집이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문 안에서는 풍악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지독하게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윤학의 코끝을 찔렀죠. 굶주림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윤학은 그것이 여우의 홀림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대문을 향해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윤학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수많은 가객과 기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학을 보자마자 일제히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었죠.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질 듯 양옆으로 벌어진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전혀 없는 마치 잘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 같은 불쾌한 골짜기가 가득했습니다. 기녀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가장 상석에 앉게 된 윤학의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 한가운데 놓인 놋그릇에는 핏기가 가시지 않은 묘하게 붉고 윤기가 흐르는 고기 요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기녀는 윤학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오늘 밤 가장 신선한 육을 대접하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윤학이 젓가락을 들려던 찰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라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우드득 쩝쩝거리는 파열음을 내며 생고기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입가 흘러내리는 것은 양념이 아닌 끈적하고 거뭇한 핏물이었죠. 그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산자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윤학은 자신이 먹으려던 고기 더미를 자세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등불에 비친 고기 덩어리의 실루엣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부러진 인간의 손가락뼈 혹은 아이의 척추 모양을 닮은 기괴한 형상의 고기들이 양념에 버무려진 채 접시 위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죠. 직관적인 공포가 윤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상에 올라온 것은 가축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살점이었습니다. 구역질을 참지 못한 윤학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학이 뒷걸음질 치자 기괴한 소리를 내며 음식을 탐하던 수십 명의 귀객들이 일제히 가위질하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순식간에 시체처럼 차갑고 굳어버린 표정으로 윤학의 목을 베어버릴 듯 노려보았습니다. 윤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왔던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도달한 순간 화려하던 비단 대문은 간데없고 이끼 낀 거대한 무덤의 돌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둔탁한 돌소리만 날 뿐 나가는 길은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죠. 이 대궐 같은 기와집의 실체는
산속에 거대하게 솟아오른 공동묘지이자 죽은 자들의 거대한 무덤 아니었습니다. 돌아서자 잔치의 환상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등불은 시퍼런 도깨비불로 변했고 고운 비단옷을 입었던 식객들의 가죽이 흘러내리며 썩어가는 송장과 뼈다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썩은 이빨을 드러내며 쇠 긁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손님으로 와서 왜 음식을 가리는가? 네가 먹지 않는다면 이제 네가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겠구나. 절체절명의 순간 윤학의 머릿속에 낮에 지나쳤던 망량의 고개 노파의 경고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고기 향이 나거든 절대 침을 삼키지 말고 혹여 덫에 걸리거든 이 밭을 뿌려 육귀들의 눈을 멀게 하거라. 윤학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져 노파가 준 팥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윤학은 다가오는 송장들을 향해 매석에 붉은 팥을 뿌렸습니다. 신성한 벽사에 힘이 담긴 팥알들이 시체들의 얼굴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살점이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육귀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섰고 무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환상이 깨진 기와집은 거대한 지하 석굴 묘지로 변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학은 썩은 해골들과 무덤 벽 사이에 좁은 틈새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는 굶주린 죽은 자들의 검은 손들이 뱀처럼 뻗어나와 윤학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려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즉시 생매장당할 판이었습니다. 탈출구를 찾던 윤학의 눈에 마당 한가운데 끓고 있던 거대한 청동 솥이 들어왔습니다. 솥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연기와 함께 이 잔치에 희생되었던 이전 나그네들의 원혼들이 검은 얼굴 형상을 한 채 뿜어져 나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원혼들은 윤학에게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 울부짖으며 육귀들의 발목을 묶는 곡이 사슬이 되어 윤학의 탈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원혼들의 도움으로 육귀들의 추격을 떨쳐낸 윤학은 마침내 돌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노파의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팥을 문에 던지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단단했던 무덤 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진 틈새로 푸른 보름달 빛이 한 줄기 쏟아져 들어왔죠. 이승의 빛이 비치자 저주받은 잔치상의 기운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학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균열된 문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가 빠져나온 직후 대궐 같던 기와집의 환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흙무덤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른 땅 위로 구른 윤학은 피비린내 나는 공기 대신 숲속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간신히 살아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윤학의 눈앞에는 참혹한 실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마을에서 오래전 버려진 공동 무덤가였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짐승이 파헤친 듯한 인간의 유골들과 썩은 지푸라기들이 가득했죠. 윤학의 옷자락에는 기녀가 만졌던 자리에 끈적한 송장 기름과 검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난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산을 내려온 윤학은 노파의 주막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윤학을 보더니 묵묵히 마당에 물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하지만 조심하거라. 그 육귀놈들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도 그 냄새를 맡은 이상 네 영혼에는 평생 비린내가 배어있을 게다. 평생 고기 맛을 보지 못할 게야. 노파의 말대로 윤학은 그날 이후 고기 냄새만 맡아도 썩은 시체 냄새가 떠올라 평생 채식만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시간이 흐른 2026년 현재, 그 잔혹한 살귀들의 연회는 끝났을까요? 가끔 깊은 밤, 인적이 끊긴 골목길을 혼자 걸을 때 어디선가 지독하게 고소하고 맛있는 고기 탄내가 흘러나온 적은 없습니까? 주변에 식당도 없는데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 발길을 옮기고 있다면 당신은 500년 전
윤학이 걸었던 그 무덤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밤 출출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으로 야식 고기를 주문해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방금 문 앞에 도착한 그 따뜻한 고기 상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풍겨오는 그 지독하게 고소한 냄새가 사실은 당신의 살점을 탐하는 육귀들이 차려놓은 500년 전 그 잔치상의 위장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당신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드득 씹는 순간 당신의 방문 너머 어둠 속에서는 수많은 송장 인형들이 입을 귀밑까지 찢으며 환하게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밤 고기를 삼키기 전 그 모양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동물의 고기가 맞습니까?